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자, 여기는 일산 서구 탄현동입니다. 일산 서구 탄현동에 주변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렇게 탄현 7단지 상가 6단지 아파트 이렇게 주변 한 바퀴 쭉 둘러봐 주시면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아파트로 싹 둘러싸인 아파트형 상가에 나와 있어요. 예전 상권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둘러싸인 상가는 굉장히 노른자였습니다. 노른자에서 예전 분들이 투자도 많이 하셨고 돈도 많이 버시던 그런 곳이에요. 오늘 나와 본 곳은 더불어마트라고, 예전에는 정육점도 있었고 국민은행 CD기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잘 되던 곳이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직접 운영하던 곳으로 2008년도 정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 처음에는 임대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현황이 좋아서 제가 직접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한 상가입니다. 매입을 했을 때 이유는 그때 월세를 내고 있던 게 한 달에 800만 원꼴을 내고 있었어요. 800만 원꼴 월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거를 레버리지 효과를 대출을 조금 이용을 해서 매입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운영을 하다가요, 장사라는 거는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맞춰서 갈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걸 한 번 더 도약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과감하게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한데요. 저는 2003년도부터 마트업을 해왔기 때문에 마트의 나름 전문가죠. 전문가고 저희 회사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있는데, 여기 매장은 저희가 접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접으면 우울하냐? 우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장사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마트보다 더 좋은 수익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트로 했을 때 수익이 어땠는지, 그리고 바뀌는 업종은 스터디 카페인데요, 향후 이 스터디 카페로 업종을 변경했을 때는 어떤 기대 수익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현장을 공개해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사가 안 되면 접어라가 아니에요. 흐름을 빨리 읽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투자를 해야 될지, 빠져나갈지, 아니면은 업종을 전환할지, 아니면은 빨리 팔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판단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도 맨 처음에 공사되는 시점에 한 2번 정도 와보긴 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됐는지 내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픈형 상가로 이루어진 아파트 집합 건물 내에 있는 상가예요. 아파트 상가에 들어와서 안쪽에 위치한 상가로 실평수가 110평 정도 됩니다. 11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예전엔 마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떡집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이렇게 장사를 같이 해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픈형 상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과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특징들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업종을 선택했는지 스터디 카페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보시면서 그 차이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시기 전에 공사 현장을 항상 보실 때는 도면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임장을 다니실 때는 지도를 보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면적이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면적들은 감이 잘 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현재 보는 곳 구조가 맞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위치한 위치는 여기 주 출입구가 되겠죠. 지금 입구를 달아놨습니다. 이쪽에 달아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면 왼쪽으로 이제 탕비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자, 현재 보이시는 곳이 탕비실이에요. 이제 이쪽에 간단하게 식음료나 여러분들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스터디룸으로 4인석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방처럼 따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지도를 놔두면 편하세요. 들어온 입구에서 이렇게 와서 반대 방향으로 놨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습관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다니실 때 저는 지금 110평짜리 상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1000평짜리 상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평짜리 상가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시는 길의 방향으로 지도를 맞추시면 편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모든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이 제가 굉장히 홀쭉하지만 1명, 2명, 3명 정도가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자투리 공간에도 지금 보시면은 사물함들을 다 비치하게 됐어요. 자, 이쪽 벽에도 공간이 좀 넓다, 통로가 넓다 생각하시면 이쪽이 다 사물함입니다. 자, 이쪽은 어두운데 화장실 공간이에요. 제가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받쳐놓고 보면 화장실 공간이고요. 이쪽 벽에도 죽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물함들을 배치해서 이런 죽은 공간을 사물함 공간으로 매출을 올리는 공간으로 쓰게 됩니다. 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2주가 아니죠.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사가 많이 진행됐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솔직히 공사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을 믿고 그리고 그쪽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가 우선은 중요하실 거예요. 중요한데 우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드리면 아까 현장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게가 위치한 7단지 상가는 산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들어왔지만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2층, 1층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쭉 나가면 그냥 1층 대로변으로 연결됩니다. 대신에 뒤쪽은 산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입구 쪽의 반대편인 이쪽은 이 벽 뒤에는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땅 밑에 숨어 있는 공간을 공사하실 때는 중요하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습기가 많이 찬다는 거예요. 습기가 많이 차고 옛날 건물들은 방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할 때는 저는 공사 일정을 촉박하게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빨리 공사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장마철 기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 때문에 그래요. 습기 때문에. 습도가 가장 높을 때 공사를 해봐야 누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평소 영업할 때는 뭐 새어나오던 물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 공사를 할 때는 이 시설을 10년 이상 쓴다 생각하시고 말끔히 걷어내고 철거를 하고 물을 새는 장소를 정확히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했고요. 철거 작업 후에 비가 오길 기다려서 비가 와서 물이 새는 장소들을 특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냈어요. 그렇게 되면 쾌적한 공간이 되겠죠. 지층 1층으로 오더라도 쾌적한 공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 벽으로 흘러나오는 습기들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현장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쪽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내린 방법이 카메라로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벽하고 저쪽이 벽입니다. 저쪽 벽과 이 벽을 공간을 주는 거예요. 공간을 주고 이 벽과 벽 사이에 아래쪽에 배수로를 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을 100% 잡을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방수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벽과 벽에 공간을 주고 이 벽의 안쪽으로 배수로가 쫙 나 있는 거예요. 배수로로 물을 따로 외부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공간을 만들면은
이 내부 공간은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사 일정에 쫓기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주시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해놓고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여기 공부를 하다가 만약 물이 새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땐 과감하게 방수공사 이거 더 한다고 벽 이거 한 번 더 친다 그래서 소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천장을 보시면은 천장은 노출형으로 택했어요. 이쪽이 예전 조금 오래된 상가여가지고 기존 텍스들의 높이가 2.6 정도에 맞춰져 있었어요. 일반 아파트 높이가 뭐 2.7에서 2.8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개방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는 2.67의 공간으로는 개방감을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몰입도를 위해서 좀 쾌적한 환경으로 보이기 위해서 천정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선들이에요. 가장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전기가 그냥 단순하게 전등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노트북도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콘센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런 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사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들 마감 전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기스 났어요, 이거 칠을 왜 벌써 해서 까졌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오히려 더 기스 낼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것은 마감 처리에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틀에서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